시작하는 도쿄 K짱의 기묘한 이야기. 오늘은 일본의 사이코패스 어린 친구들의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살인사건 중에는 성인이 돼서 저지른 살인사건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이 모두 미성년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약간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었던 친구들인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보이시죠? 제가 지금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킥뷰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자, 아프리카 홈페이지 들어가시고요. 그 검색창에 토공인이라고 치시고 그러면 제가 나옵니다. 도쿄 K짱에게 제보하기라는 게 있는데요. 저에게 일본에서 있었던 무서운 살인사건, 사건, 사고 같은 공포, 귀신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은 저에게 제보해주시면 제가 매월 10분을 뽑아서요. 30일치 퀵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저에게 제보해주신 분들 중 한 분을 제가 채택해서 가지고 온 공포 특집입니다. 오늘은 제 방에 계신 제 팬분 중에 아이짱 계시죠? 아이님이 저에게 제보해주신 걸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보 감사하고요. 제가 퀵뷰 써드릴게요. 트린 충백도님 호시유세 찍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보해주신 아이님, 그리고 지금까지 저에게 제보해주셨던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부금 소리가 조금 크죠? 난데? 싹겠네. 자꾸 나보고 눈 무섭대. 나도 내 눈 무서운 거 알아요. 근데 일부러 좀 기묘한 이야기 할 땐 특별히 무섭게 뜨는 것도 있어요.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시작합니다. 불 좀 꺼주시겠어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말 제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진짜 매주 금요일 날에는 수명이 좀 줄어드는 걸 느껴요. 너무 진짜 계속 빡이 쳐가지고 진짜 이 사건은 제가 조사하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던 사건입니다. 자, 왼쪽은요, 이 선하게 생긴 이 친구는 바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마사카츠라고 하고요. 이쪽, 이렇게 정말 누가 봐도 재수없게 생긴 이 친구는 바로 범인, 가해자 하기와라라는 친구입니다. 1999년 12월로 올라갑니다. 범인 하기와라는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난폭하고 정말 감정이 없을 정도로 잔인한 행동을 자주 해왔다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고등학교를 퇴학하고 나쁜 짓만을 하고 사게 됩니다. 사람들을 협박해가지고 돈을 뜯거나 린치한다 그러죠. 길 가는 술 취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때려가지고 돈을 훔친다든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그냥 B, C, D라고 할게요. 얘는요, 평소 그냥 회사원, 일반 회사원 B라는 사람과 C,
이 C는 무직, 그냥 백수야. 얘네 둘이 막 어울리면서요.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B하고 C를 어울린 척 하다가 걔네들 또 돈 갖고 오라고. 돈 좀 가지고 와봐. 라면서 이제 그들의 돈을 쓰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사원 B가 제가 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회사 주변에 동기들을 물색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가여운 이제 이 피해자를 마사카즈를 S라고 칭하겠습니다. 자, 이 S를 범행 타겟으로 잡습니다. 왜냐면 난 너무 괴롭힘 당하기 싫은데 자기를 대신할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하디 선한 S를 타겟으로 잡고 하기와라한테 넌지시 정보를 줍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이 새끼들이 S를 범행 타겟으로 잡게 되고요. 1996년 6월 29일 A와 C로 하여금 S를 납치합니다. 1번입니다. 그래서 얘를 납치해가지고요. 집에 전화를 하게 해요. 엄마, 저 돈 좀 붙여주시면 안 돼요? 지금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한데 돈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집에 전화해서 돈을 뜯어내게 하던가 아니면 그런 사채업자라든지 돈 빌리는 금융원에 데려가가지고요 빚을 내게 해요. 그래서 그 돈을 갈취해서 어디다 쓰냐? 그냥 지네들의 유흥비로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S를 여기저기 금융회사에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빚을 지게 했잖아. 그래서 이제는 금융회사에 가도 얘가 이제 돈을 못 빌리게 된 거야, S가. 그러자 이제 이 애가 S한테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제 S의 친구들한테까지 전화를 하게 해서요. 돈을 뜯게 해요. 계속. 한 2개월가량을 계속 돈을 뜯게 하면서요. 이 피해자, 이 S를 호텔에 감금해 놓습니다. 근데 얘네가 돈만 뜯고 감금만 해놨으면은 그냥 난 또나그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는데요. 감금한 것뿐만 아니라 이 S를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텔 들어가가지고 욕조에다가 가장 물을 뜨겁게 받아놓고 거기다 집어넣어버려요. 뜨거운 물만 있는 데다가. 그럼 뜨거운 물에 들어가니까 화상을 입잖아. 근데 화상을 입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화상을 입고 그 다 벗겨진 피부에다가요.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제 얘가 곰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만 병원에 데려가는데요. 그냥 경미한 팔 부분만, 이렇게 보이는 팔 부분만 치료를 받게 하고요. 딴 데는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그냥 데리고 옵니다. 제가 말하는 S는요, 그냥 피해자의 그냥 이니셜로 그냥 S라고 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들이 자꾸 돈만 빌리고 회사에도 나가지 않고 이상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걱정이 된 부모님들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자꾸 돈 달라고 하고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경찰이 말해요. 되게 아드님이 그냥 돈 갖고 친구들하고 놀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연락 안 하고 회사도 안 나가고 그러지. 이렇게 말하면서 수사를 거절합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도요, 계속 S가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돈을 계속 요구해 와요. 아버지, 돈 좀 붙여주세요. 이유는 묻지 마시고요. 돈 좀 붙여주세요.
그래서 부모가 이상한 걸 느껴가지고요. 그 은행에 CCTV를 확인하러 갑니다. 근데 그 CCTV에 자기 아들이 확인돼요. 근데 아들 혼자가 아니야. 여러 명의 남자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주위를 감싸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아들의 모습이 대머리가 된 거야. 왜 대머리가 됐는 줄 알아? 화상 입어서. 그 CCTV에 찍힌 자기 아들이 온몸에 화상 자국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화상 자국 때문에 머리가 다 벗겨진 거야. 그래서 대머리가 된 거야. 그래서 은행 관계자가 말해줍니다. S 근처에, 되게 아드님의 근처에 여러 명의 남자가 있었다고. 그 CCTV 이거 증거로 자기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경찰에 빨리 신고하시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경찰이 이제 이런 태도를 보였던 이유가, 이 남자 있지, 이 A, 이 새끼 부모님이 도치기 현에 그 경찰하고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조금 빽이 있던 부모님이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결국 우리의 피해자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숲속에 가서 구멍을 파요. 이 가해자들이.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피해자를 시체를 묻고 콘크리트를 부어버리고, 그리고 S의 마지막 월급, 우리 피해자의 마지막 월급은요, 피해자를 묻어버리기 위한 그냥 비용으로 쓰이게 돼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죽이고 콘크리트에 묻은 다음에 파티를 하러 갑니다. 불꽃놀이 축제가. 그래서 막, 야, 마셔 이러면서, 야, 15년만 참으면 돼. 그래서 그 아무도 모르고 증거 인멸을 했다는 거를 축하 파티를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영원히 그렇게 묻힐 줄 알았지만 그 내막이 드러나게 됩니다. 같이 어울려 놀았던, 그러니까 약간 이러고 있는 애였겠지. 그러니까 속된 말로 씨다발이? 꼬봉? 약간 이런 애였던 것 같아. 근데 그 D라는 남자애가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을 막 조사하면서 죽은 S의 시체하고 범죄자 하기와라와 B하고 C를 체포합니다. 근데 이 잡히고 나서의 이 하기와라, 이 가해자의 태도가 정말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무기징역을 받아요. 얘랑 B는 무기징역을 받게 되고요. C는 징역 5년에서 10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 어머니랑. 그걸 내가 유튜브 다큐멘터리로 봤는데, 보는 내는 진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네. 하기와라가 피해자를 묻었던 장소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게 한국 사이트에는 이런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일본 사이트랑 유튜브를 봤는데요. 이곳이 바로 이 하얀색, 가운데 이 하얀색이 뭐냐면요, 꽃이에요, 꽃. 누가 그 꽃다발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묻고 불꽃놀이 축제하러 간 거야. 15년만 참으면 돼. 그 공소시효가 일본은 살인을 하면은, 예전에는 그거였어. 15년이었어, 살인죄는. 그리고 바로 이분이 하기와라가 죽인 피해자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부모님이, 피해자의 부모님이요, 몇 번이고 경찰서에 가요. 근데 경찰은 그때마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결국에 자기 아들이 죽어서 돌아왔잖아. 경찰들이 조금만 빨리 수사만 해줬어도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 아버지와 부모님이, 이 피해자의 부모님이 경찰들의 행동이 우리 아들을 죽인 거예요. 조금만 빨리 우리 아들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가 신고했을 때 우리 아들만 찾아주는 조금이나 노력만 해줬어도 우리 아들 안 죽었잖아. 당신들이 죽인 거야 라고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 전역에 다 방송이 돼요. 그러니까 막 그 모든 언론과 그다음에 그 사람들, 네티즌들이나 뭐 진짜 일반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그 경찰들에 대해서. 근데 경찰들은요 14일 2주 14일 처분밖에 안 받아요. 그러니까 S 부모님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경찰들한테 보상금 1억 5천만 원을 요구해요. 1억 5천만 원이면요 한국 돈으로 1억 좀 안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경찰에 요구했는데요. 경찰들은 우리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재판부는요. 경찰들의 실책을 인정했다고 해가지고 도치기원에서 최소한 사건을 니네가 인지해서 조사만 바로 했어도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근데 그 살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3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유족들에게 1,100만 엔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1,100만 엔이면요 1억 2천만 원? 좀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다시 항고합니다. 근데 기각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3할이라고 말한 거야. 3할밖에 안 된다고 말한 거야. 말이 돼? 그리고 이제 그 스기와 그 우리 피해자가 근무했었던 닛산 자동차에 근무를 했었대요. 그 죽은 피해자가 닛산 자동차에 일을 했었는데 아무런 조사 없이 자기 직원이 안 나오는데 그냥 무단 결근한 거라고 해가지고 퇴직 처리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가해자 그 양아치 새끼 아버지가 경찰 고위자라는 이유로 그 형경에서도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그런 보도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경찰들 있잖아. 그 사건에 대해서 주변 정보를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피해자가 이 스가야시 상 말고도 MCT118이라는 그 판별법에 의한 엔자이라고 있는데 엔자이가 뭐냐면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가 되게 많았대요. 이 경찰 한 명에 의해서. 근데 그 억울한 누명을 쓴 그 피해자들 안에서 2008년 10월에는요 사형까지 집행된 사람이 있었어. 그 경찰 때문에. 그리고 그 토치기 형경, 그 경찰 무시했던 그 경찰 있잖아. 그 경찰은요 근무 태만 사건도 되게 많았고 누명 억지를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뭐 조사를 잘 안 했겠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많았던 경찰이었던 거야. 버퍼가 많이 심한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위키페디아라고 그 항목을 보면요. 이게 정말 와 이게 진짜 이렇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나 할 정도로 웃음이 나와. 여러분들이 또 찾기 귀찮으실까봐 제가 가지고 왔어요. 좀 더 자세하게 사건을 좀 더 빨리 설명드릴게요. 1992년 10월 4일날 토치기 현에서 납치, 감금, 폭행, 공갈, 사체유기 이런 범죄들로요 부모가 9번이나 경찰에 조사를 의뢰해요. 근데 그 9번을 전부 다 무시해. 그 토치기 형경이. 그러니까 그 가해자가 자기 아버지가 높은 경찰이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잡힐 때 당시 나이가 19살이었어요. 19살. 그러니까 미성년자였던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얘가 자기 아빠 백만 믿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공갈 협박하고 돈 뜯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냥 당연히 그렇게 자라온 거야. 그냥 자기는 그거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던 거지. 왜? 우리 아빠 경찰이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를 퇴학하고 나서는요, 폭주족에 들어가. 폭주족에 들어가면서 이제 상해까지 입히는, 그럼 정말 범죄 짓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얘가 A가 그 B랑 C랑 D라는 애랑 어울렸잖아. 그 D는 약간 꼬분같이 빵 셔틀 같은 걸 하는 애였던 것 같고, B도 C도 약간 A의 빵 셔틀이었는데, 근데 B하고 C는 약간 좀 급 높은 빵 셔틀 같은? 그러니까 B가 너무 괴롭힘을 당하고 괴로우니까 회사에서 조용했던 그 피해자를 타겟으로 삼은 거지. 자기를 대신할 희생양으로. 그래서 1999년 9월 29일 날 B가 전화합니다. 난데 야 맥주 한잔 먹을래? 나와. 그래서 S를 불러내고 A 일당은 B의 전화를 받고 나온 S를 납치 감금합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금융센터, 그 금융회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빚을 지게 만들고 그 진 빚, 그 돈으로 자기들은 술을 먹거나 여자를 사서 놀거나 자기들의 유흥비로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S가 소비자 금융에 돈을 빌리는 걸 거부당하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S의 지인과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하면서 2개월 동안 S를 끌고 다닙니다. 근데 이 감금당했을 때 그 S한테 가했던 고문이 너무너무 심했는데요. 최고 온도로 설정된 샤워기로 물을 뿌리면서 그 열로 화상 입히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충제 알죠? 페브리즈 같은 그런 살충제 피 나가는 그런 살충제 스프레이로요 뿌리면서 라이터를 불에 붙여요. 그럼 불이 어떻게 돼? 확 퍼질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얼굴이랑 몸에다가 해. 그 불 스프레이를 계속 전신에다가.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그 발견당했을 때 그 피해자 피부가 다 불에 타요. 그리고 얼굴은 뭉그러져 있었대요. 그 사체를 검사했던 그 단계에서 피부의 전체 80%가 다 화상을 입은 상태였대요. 그래서 그 검시관이 하는 말이 만약에 얘네가 이렇게 목 잘려 죽이지 않았거나 죽임 당하거나 그러니까 교살당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이대로 그대로 내버려뒀어도 사망에 이뤘을 거라고 그 검시관이 말을 했대요. 왜냐면 그 화상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리고 근데 이런 경미한 화상만 하고 정작 그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방치한 거야. 근데 더 잔인한 게 이렇게 화상을 다 입었잖아. 근데 그 상태에서 또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욕조로 끌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열탕 샤워를 시킨 거야. 그 화상 입은 그 피부에다가. 근데 얘가 제발 살려줘 하지마 그럴 때일수록 더 뜨거운 물에 그리고 뜨거운 물에 나와서 정말 진물을 때로 진물은 그 몸을 린치를 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정상인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짓을 그 미성년자 19살의 나이에 그냥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이분 아버지예요. 이 피해자의 아버지. 그리고 이 위에가 그 피해자가 묻혔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얘 아버지랑 그 피해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9번이나 그 토치기형 그 이시바시 경찰서라는 데 거기를 가서 조사를 의뢰하는데 응대했던 경찰관이 계속 그래요. 아이, 그쪽 아들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랑 돈 그냥 막 나눠 쓰면서 막 이상한 데 가고 술 먹고 하겠죠. 마약이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대요. 이렇게까지 말했대. 마약이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 아들이 나쁜 거 아니야? 당신 아들 친구들이랑 뭐 이상한 집 돈 나눠가지고 하는 거겠지. 이렇게 경찰이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상대를 아예 해주지 않은 거야. 그러게 말해요. 이보세요. 경찰은요, 이게 사건으로 성립이 안 되면 못 움직여. 움직일 수 없어. 아이, 그것도 모르시나? 이러면서 무시한 채 전혀 상대해주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님은요, 이시바시 경찰서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체포될 때까지 우츠노미야 히가시 그 경찰서랑 우츠노미야 중앙경찰서, 쿠로바네 경찰서, 토치기 현경본부까지 가가지고요, 몇 번을 의뢰 조사를 해달라고 계속 9번이나 갔는데 다 거부당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S가 근무했던, 그 피해자가 근무했던 닛산 자동차에서도 이제 B, 그 가해자 B의 증언 토대로 그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그 회사에서 이 피해자를 그냥 퇴직 처리해버렸잖아. 그러니까 그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했대, 그 회사에서. 근데 우리 피해자 S는요, 한 번도 결근한 적도 없고요, 무지성실한 사원이었대요. 조용한 성격에. 그리고 그 회사에서도 평가가 되게 좋았대. 그러니까 이 닛산 자동차가 대응이 좀 이상한 거야. 성실하고 한 번도 결근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그 회사원들 사이에서 평판도 좋았고, 그러니까 이런 대응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그 저널리스트, 일본의 저널리스트에 쿠로키 아키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요, 그거 닛산이 사건 은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걸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태가 점점 커졌잖아. 그러니까 S 부모가요, 진짜 자기들이 찾아 나서요. 자기 아들을. 아무도 조사해주지 않으니까. 은행에 가가지고 CCTV를 확인한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그 그룹에 A하고 B하고 C가 있다는 걸 밝혀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바시 경찰서, 이 문제 그 경찰서 사람들은요, 조사해주지 않아요. 또 무시해요. 근데 그러다가 계속 S한테는, 부모님한테 계속 돈 좀 달라고, 돈 좀 붙여달라고 계속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오지.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너무 걱정되니까 계속 돈을 붙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 돈을 찾기 위해서 이제 아들이 분명 은행에 갈 거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그 방범 카메라, 그 CCTV 카메라에 자기 아들이 찍힌 걸 본 거예요. 근데 봤는데 자기 아들 얼굴이 막 이상해져 있고, 머리는 대머리가 돼 있고, 온몸 막 멍들어 있고, 막 피부 막 이상하고 막 이러니까 실종 전과는 너무 다른 자기 아들 모습에 이제 부모님이 미친 거지, 이제 막.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은행에서도 그 아드님 주변에 남자들이 다른 남자들이 있었는데요, 언제라도 이 비디오 증거로 제가 드릴 테니까 경찰랑 빨리 가서 상담하세요. 그래서 이제 얘네 부모님이 이 비디오를, 경찰을 방문해가지고요,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품으로 내요. 은행에서 빨리 가져가라고. 나 우리 지금 그 증거 보고 온 거니까 빨리 지금 조사 시작하라고. 근데 이 경찰서가 또 뭐라는 줄 알아? 그렇게 증거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조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부모를 무시해요. 근데 이때 S의 부모로부터 그 아단 전화가 와요. 그때 경찰이랑 얘기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경찰이랑 같이 있으니까, 경찰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래 아들, 아빠 지금 아빠 친구랑 있어, 잠깐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찰을 바꿔줘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어디 있는지. 그랬더니 경찰이 받자마자, 그래, 이시바시서는 계사 축하한다, 이렇게 말해. 자기 이시바시서의 경찰관이라고 말해요. 나 이시바시 경찰인데, 그 경찰이 자기의 그걸 밝히자마자
전화가 끊어져요. 경찰이 뭘 했다는 줄 알아? 아래? 켜졌다. 끊어졌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끊어졌네. 아무렇지도 않게 휴대전화를 부모님한테 줬대요. 미친 경찰이야. 그래서 이제 막 일부에서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이게 완전 쇼크였던 거야. 그러다가 그 가해자 새끼들이요, 이 견화를 통해서요, 아씨, 좋됐다. 야, 경찰 지금 우리 조사하고 있나 봐. 그래서 S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S를 죽인 게 아닐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 형사 새끼 한 명 때문에 이 S를 살해하게 된 그 계기가 된 게 아닌가. 근데 이거는 재판에서 인정이 됩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일단은 그 피해자가 너무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 계속 지속적인 화상 그 고문을 당했고 거기다가 또 너무 심한 린치를 가격당했기 때문에 그 불가항력적인 상처가 남았기도 했고 그 상태에서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죽음에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몸 상태이기는 했으나 어쨌든 사건의 발단을 하자면 이 경찰의 문제였던 거잖아. 그러다가 이제 1999년 12월 2일 날이요. 범행에 가담했던 그때 D, 그 꼬붕이라고 하는 빵 셔틀 했던 그 D. 근데 그 D의 남학생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16. 여러분 16. 16살짜리 남자애가 그 일당하고 같이 우리의 피해자를 목 졸라 죽입니다. 그래놓고 이곳에 묻어요. 일단은 구멍을 파서요. 시체를 넣고 사체를 넣은 후에 거기다 콘크리트를 넣어요. 시멘트. 넣고 그 위에다가 베니어 합판 같은 거나 뭐 솔레트 이런 거로 덮는데요. 근데 이 사체를 유기하는 때 그 필요한 도구들을 뭘로 샀는 줄 알아요? 바로 우리의 피해자의 마지막 월급으로 사체 유기에 필요한 도구를 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은 다음에 그 A 일당들, 가해자 일당들은요, 야, 15년만 도망치면 괜찮아. 야, 놀자. 이러면서 불꽃놀이 대회 가요. 그러니까 불꽃놀이 그런 맛절이라고 하냐, 불꽃 축제 같은 거? 거기 가면서 맥주 먹으면서, 야, 15년만 도망치면 괜찮아. 그게 살인사건, 그 당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15년이었거든요. 근데 이 16살의 그 D라는 그 가해자가요. 어떡해. 내 사람을 죽였어. 그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을 이기지 못한 그 16살짜리 D가 12월 4일날, 그로부터 이틀 뒤죠. 경시청 미타 경찰서에 자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막 하고 터지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미타 경찰서는 이제 조사 본부를 설치하게 되고요. 그 16살짜리의 그 가해자 D, 그 아이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 우리 피해자 S의 사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날 경시청은 A, B, C 그 가해자 나머지들을 체포하게 됩니다. 한편 그 토치기형, 그 문제의 그 토치기 형경은요, 2000년 7월에 부모님의 요청을 계속 무시했던 그 경찰관들을 징계 처분한 거야. 근데 그 처벌이 뭐였는지 알아? 정직 14일이었어. 그러니까 14일 동안 정직되는 거야. 고작 14일. 그래서 사람 난리가 난 거야. 이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그런 징계냐고. 이거 그냥 도마뱀 꼬리 자르기 불과한 거 아니냐고.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만 한 거 아니냐고. 장난하냐고. 막 여론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어쨌든 이 가해자들은요, 자수해가지고 사건 해결이 된 거야. 만약에 이 D가 자수 안 했으면 평생 아무도 몰랐던 거야. 내 얼굴 무서워? 나가지 마. 쫓아갈 거야. 그리고 D는요, 자수한 D는 어쨌든 정상 참작이 되어가지고요,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그리고 A, B, C 이 가해자들, 그 잔인한 고문을 하면서 살인하면서 공갈, 협박, 사체, 살인, 사체 유기까지 했던 그 아이들 모두가 미성년자예요. 그 도쿄 가정재판소는요, 형사재판에 상응하도록 역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년들 이게 아니라 진짜 그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고 얘네들 역송해요. 그래서 검찰청은 사체유기죄, 뭐 살인죄 등등등 여러 죄를 해서 A를 기소합니다. 그 리더, 그 개새끼 양아치. 그래서 S, 이 피해자 부모님은요, 강도 살인죄로도 기소하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기각돼요. 정말 경찰이 이상해. 강도 살인죄로도 기소하라고 했는데 그냥 기각돼 버려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 그래서 2000년 6월 1일 범행은 계획적이었고 흉악, 극악 무도하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 남자 A 그 남자애, 그 아빠가 높은 사람이네. 이거는 정상 참작 여지가 전혀 없다라면서 A하고 B, 미성년자인 A하고 B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C한테는요 5년에서 10년이라는 판결을 줘요. 근데 이 A가 항소합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29일 도쿄 고등재판소, 얘네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도쿄 고등재판소는요, 이 애가 항소를 했는데 그 가해자 새끼가 항소를 했지만 그걸 기각해버려요. 그리고 상고심에서는 기한이 종료돼가지고 A의 그 가해자의 판결이 그냥 무기징역으로 확정됩니다. 근데 이 A라는 남자애가, 그 가해자가 진짜 개사이코인 게, 정말 사이코패스인 게, 사람들이 말해. 당시 그 S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뭐 막 이렇게 인터뷰 할 거 아니야. 그 경찰들도 왜 죽였어? 죽이면서 무슨 생각했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얘가? 재밌었는데요? 즐거웠어요. 이렇게 말했대요. 진짜로. 재밌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걔가 남자애가 말해. 또 그러면서 사형해요. 사형 사형 당하는 거 아니에요? 사형해요. 이렇게 말했대. 근데 그 다음에 이게 무기징역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이 약할 줄 알고 사형해요. 해요. 왜냐면 일본 법은요,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걸 믿고 막 한 거야.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기징역이라는 너무 높은 그 벌이 나와가지고 얘가 뭐랬는 줄 알아? 그렇게 나가면서 제가 그 피해자 S라고 하면요, S 걔 목까지 오랫동안 살게요. 내가 걔 목까지 오래 살고 싶어. 그게 솔직한데 마음이에요. 이렇게 발언해요. 아휴, 진짜. 그래서 이제 토치기 환경이 어쨌든 조사 태만이었잖아. 몇 번이나 무시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부모님의 의견을 무시했잖아. 그래서 거기서 국가배상법에서 기준에서 토치기 현하고 가해자, 그리고 그 양친에게 피해 보상으로 1억 5천만 원을 요구하지만요, 그 처음에 민사재판으로 시작했대요. 근데 일단은 그 토치기 환경에서요, 일단은 유족한테 자기들이 조사한 거, 네, 저희 실수입니다,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하면서 사죄를 해요. 그거 유튜브에 나와.
근데 정작 실수했던 그 사람은 안 오고, 몰라, 그냥 그 경찰들 몇 명 높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죄하러 와. 근데 얘네 아버지가 이제 뭐 안 받겠다고. 일단 그거 한번 내가 이 사죄를 받게 되면은 그 사죄 우리는 했다. 사죄했는데 왜 또 이러냐 해서 그런 게 서류상에 남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이 사죄를 받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이제 S의 모친이 그러면서 그 경찰이 나 경찰인데 이렇게 말해가 전화가 끊기고 자기 아들이 그것 때문에 살해될 확률이 높았잖아. 근데 그렇게 자기가 경찰이라고 정체를 밝혔던 그 사람이 뭐랬는 줄 알아?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 피해자 어머니가 너무 요란스럽게 해가지고 전화가 끊어진 거예요. 아유 제가 미쳤어요. 그 경찰이라 그러게. 이렇게 말해. 욕하고 싶죠. 그러면서 그 피해자가 직접 우리한테 전화해가지고요. 조사 그거 철회해주세요. 전화가 왔어요. 경찰의 대응은 적절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라고 뭐 다 압니까? 당시 세관은 그 당시 그게 살해당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 경찰이라고 뭐 다 뭐 이렇게 예견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뭐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지만 정말 근데 이렇게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우리들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자기는 경찰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엄마가 너무 요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 요란스럽게 해서 그 와중에 전화 끊어진 거라고 거짓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2006년 4월 12일 날 우츠노미야 지방재판소에서는요 토츠기 현경 그 문제의 그 경찰서 조사 태만 그리고 살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인정합니다. 걔네가 잘못한 거예요. 인정하고요. 이시바시 경찰서원의 진술을 전혀 신용할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경찰들의 그런 발언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신용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 경찰서가 잘못한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범인이 폭행과 협박 등으로 피해자를 포섭하는 것은 흔한 일이잖아. 근데 적어도 이 조사에서 그 경찰이라면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 경찰이 이미 저질러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경찰의 거짓 발언이랑 근무 태만 이걸 강하게 비난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유족 피해자의 유족들을 전면적으로 인정합니다. 그 판결을 내려. 근데 판결이 피고 보호자의 감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S 유족은 다시 또 항소해요. 우리 피해자는 다시 항소하고 패소했던 그 토치기현 그 판결에서도 증거를 다시 불복하고 다시 항소합니다. 근데 진짜 열받는 게 지금 right now 지금도 그 토치기현에서 항소했던 이유가 그 현 지사가 있잖아. 우리 뭐 지사 있지. 시장 같은 거. 우리나라면 뭐 서울시장, 인천시장 이런. 그러니까 당시에 그 토치기현 현 지사였던 그 후쿠다 토미카즈라는 사람이 있어. 후쿠다 토미카즈. 그래서 얘가 2008년에 재선에 성공해가지고 지금도 현지사예요. 지금도 현지사인데 후쿠다가 현지사를 하는 동안에요. 토치기현은 그 재정이 바닥까지 추락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산 잔고가 한 30억엔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그 토치기현이 완전 파산 직전에까지 갈지. 근데 이제 그런 새끼가 현 지사로 됐는데 아니 우리가 경찰을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경찰관의 증언이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찰의 증언을 거짓말 취급하는 이런 판결을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주기 싫었던 거지. 이 새끼가. 그러면서 2007년 3월 29일 날 도쿄 고등재판소에서는요. 토치기현의 근무 태만이 없었어도 피해자가 구출되었을 가능성이 3할 정도라고 판단해요. 3할. 여러분 3할 밖에. 그러니까 100% 중에 30%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1억 5천만 원을 그걸 했는데
대폭 그 배상액을 줄여가지고요 1100만엔을 지불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아빠는 말하는 거지. 아니 경찰의 근무 태만이 없었어도 피해자를 구출할 가능성이 어째서 3할 정도밖에 안 되냐고. 이 수치 근거를 제시해보라고. 근데 그 근거를 제시할 리가 있겠어? 그냥 하는 말인데? 돈 주기 싫어가지고. 그러면서 피해자한테도 5할의 책임이 있다고. 피해자한테도 50%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는 내용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판결이. 그리고 재판은요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래요. 그리고 이게 그 가해자 아빠가 그 개새끼, 그 살인자 새끼가 그 아버지가 당시에 토츠기 현의 경부보였어. 2007년 7월부터. 그러니까 형경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저지른 짓을 이렇게 은폐하려고 그랬다는 설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저널리스트 있잖아. 그 아까 닛산 자동차가 그 은폐하려고 한 거라고 그랬던 사람이 S하고 피해자하고 씨발 말로님의 팬클럽 감사합니다. 그래서 S와 B, 피해자 S와 가해자 B 그 둘이 같은 회사 다녔었잖아. 그래서 자기 닛산 자동차라는 브랜드의 사원이 이상한 짓을 저질렀으니까 경찰관 출신의 사원이 있었다. 아몽야 전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토치기 현이랑 그 현경이랑 이제 은폐를 하려고 한 거지. 그런 설도 있었어요. 아르님이 씨발 이라며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피해자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닛산 자동차 다녀. 아유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이러면서 엄청 매번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니고 항상 닛산 자동차만 타셨대요. 나 소름 끼쳐. 너무 슬퍼서. 닛산 자동차만 타고 다니셨대. 그러면서 자동차를 하면서 이거 우리 아들이 만든 차요. 이러면서 자랑하고 다니셨대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닛산 자동차 다 버려버리고 그때부터 도요타 자동차만 탄대요. 그래서 이때 닛산 자동차의 주가라든지 막 그런 게 되게 심했대. 주가 하락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게 진짜 실제 일어났던 거야. 그러면서 그때 그 토치기 그 사건 조사를 전두 지휘했던 그 토치기 현경 간부가 있었어. 그 간부가 뭐랬냐면 조사는 적절했습니다. 그러면 정당했고요. 다른 진범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법정에서 또 막 재판 일어나고 했잖아. 그러면서 그런 것들 신용할 수 없죠.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증거가 뭐 자체로 이렇게 열화됐다든지 아니 뭐 사라졌다든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증거 물품하면 DNA 이런 건데 DNA는 몇 년이 지나도 그게 뭐 어떻게 변하게 되거나 증거 변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있는 사람들에 의한 그냥 불쌍한 피해자만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재판이 싸움 중이고 우리의 피해자는 그렇게 끔찍한 고문을 당한 뒤에 숲속에서 콘크리트 속에 묻혀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얘 표정 봐봐. 눈에 아주 사리가 가득 찼어 이 새끼. 감정이 없는 거야 얘는 진짜 아무런.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사이코패스 미성년자가 벌인 사건입니다. 스티치 깜짝 놀랐네. 일본입니다. 그리고 매니저님들 저 뭐 일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면은 그분들한테 저 일본이라고 말씀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계셔서 하는 말씀인데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재밌으셨으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추천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